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북한 협동농장의 계획과 조달, 수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0년 이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실시된 일련의 농업개혁 조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농업 부문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일련의 개혁 조치들이 이루어졌고, 각 지역마다 외자 유치를 위한 경제개발구를 27개나 설치하는 등 개방 조치들도 제한적으로나마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18년 이후에는 비핵화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북한의 무력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북한은 대외교류를 모두 차단하는 폐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농업 부문의 개혁 조치들도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현재에는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는 관측들이 우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일련의 농업 개혁들은 북한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농업 부문 제도의 개혁 방향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좋은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 다시금 개혁 개방에 나서게 될 경우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될지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북한은 2012년, 2014년에 걸쳐 중요한 경제개혁 조치들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6.28 방침으로 알려진 2012년 6월 28일 발표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때 대하여와 530 담화로 알려진 2014년 현실 발전은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할 때 대하여가 바로 그것입니다. 2012년에 시범적으로 개혁 조치를 실시해 본 후 2014년에 보다 완성된 형태로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북한은 이 두 발표를 통해 나름의 개혁 조치를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고 부르면서 시장 경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대내외에 공표하게 됩니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핵심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 경제 분야에 적용되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와 농업 분야에 적용되는 포전 담당 책임제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핵심은 기존의 기업소, 말하면 국영기업입니다만 이 기업소에 자율적인 경영권을 부여하고 각자의 실정에 맞는 기업 전략을 채택할 것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기업소는 계획 당국에 의해 부여된 계획 지표대로 제품을 생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개혁 조치로 이러한 계획 지표 수를 대폭적으로 감소해 주었습니다. 계획 지표 수를 줄여주는 대신 생산된 제품의 일부는 국영 상업망에 납품하지 않고 민간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 줌으로써 기업 전략의 자율성을 높여주었습니다. 물론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원자재를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는 합니다. 과거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라고 하여 인민위원회, 즉 정치 조직이 기업소의 경영자인 지배인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위에 위치하도록 하였지만, 개혁 조치의 결과 대안의 사업체계가 없어지고 지배인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지배인은 경영 실적에 따라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농업 부문의 포전 담당 책임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개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민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한 조치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동농장의 생산 단위 규모를 기존 10에서 20명에서 3에서 6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생산 단위란 협동농장 내의 하부 조직으로서 공동 생산에 참여하고 생산물에 대한 공동 분배에 참여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작업 분조라고 하여 10명에서 20명가량의 하나의 생산 단위를 구성했었는데, 이를 포전, 즉 한 구획의 논밭이 되는데 더 작은 규모의 포전을 담당하는 인원수로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조치가 기업소에 대해서 계획 지표를 줄이고 시장 판매를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포전 담당 책임조 간의
생산물의 분배 몫을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분배 비율에 대해 발표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국가와 생산자 간의 분배 비율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 7, 생산자 3에서부터 반대로 국가 3, 생산자 7에 이르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주장이 존재하는 것이 이러한 분배 비율이 주로 탈북자나 북중접경지 취재원을 통해 조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산물의 일부는 국가나 생산자가 아닌 협동농장 자체의 경영을 위해 남겨두는 목도 있을 것인데, 앞서 설명했듯이 협동농장이 사실상 국영농장처럼, 농민이 사실상 농업노동자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협동농장으로 남겨두는 목도 국가가 수취하는 것으로 여겨서 사실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증언이 존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생산자인 농민이 받아야 할 몫이 규정되어 있고, 이것 또한 기업사와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 조치가 있기 전에는 개별 농민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농민시장을 통해 각 가정마다 소규모로 부여받은 개인 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시장 거래를 허용하기도 하였지만, 협동농장의 생산물은 전적으로 국가계획에 따라 국정가격에 따라 국가가 수매하여 국영상업망을 통해 배급하거나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개혁 조치로 인해 시장 가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농민의 입장에서는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분배목도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요인이 생겨나게 된 것으로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12년, 2014년의 개혁 조치들을 평가해보면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포전 담당 책임제를 보면 제도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농민에게 인센티브를 주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인은 1차적으로 북한의 개혁 조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못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북한은 개혁 조치와 함께 외자 유치를 위해 부분적인 대외 개방 조치도 실시했지만 생각처럼 외자 유치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급기야 북한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였고, 이로 인해 2016년부터 국제사회로부터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받게 됨에 따라 외자 유치는커녕 식량난 등 경제난이 가중되었습니다. 경제난으로 도시 부문에 필요한 식량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게 되자 협동농장에 부여되는 계획 지표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명목의 현물 납부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민이 배분받아야 할 분배 몫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전 담당 책임제 하에서는 3명에서 6명이 한 포전을 책임지는 형태로 공동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담당 포전을 장기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1년마다 서로 교환하게 함으로써 농지에 대한 투자 요인을 없애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담당 포전을 1년마다 교환하게 한 것은 농민들에게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의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개혁 조치가 체제의 근간을 흔들어서 체제 유지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농지의 경우 비료 투입, 경운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력을 관리해 주어야 매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만, 경작하는 농지가 1년마다 교체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농지 관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은 2017년 핵개발 완성을 선언하고 2018년에 들어서는 경제개발에 집중하겠다고 하며 국제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2018년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도 이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과의 핵협상 과정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소강 상태를 넘어서 이제는 군사적인 긴장 상태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은 과거 여러 개혁 개방 조치들을 전면적으로 후퇴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제 유지와 개혁 개방 조치를 통한 경제 개발이라는 두 선택지를 두고 최종적으로 체제 유지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개혁 조치들로 허용했던 민간의 자율권을 통제하고 국가의 관리 권능을 높이려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자본주의를 학습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무색하게도 지금은 자본주의 문화, 남한의 문화를 반동사상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유포시킨 사람을 극형에 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 농업 부문에 근본적으로 내재한 제도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당분간 요원한 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2010년대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취해진 북한의 농업 부문 개혁 조치를 살펴보고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만 중국의 1970년대 말부터 시행하였던 농업개혁 조치들을 보면 농업경영의 단위를 보다 세분화하여 개별 농민의 생산성 제고 요인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개혁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개별 농민이 온전히 부담하기 어려운 농자재 조달, 농산물 판매 등 협동조합이나 영농법인 등의 생산자 조직을 결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동독 등 체제전환 국가의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2010년대 북한 당국이 취했던 개혁 조치들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북한 당국 역시 상당 부분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이러한 개혁 조치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고 남한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한의 농업 두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북한의 축산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